현실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대북 대결 정책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류는커녕 뭐 혹시 이러다가 뭐 무슨 무력 충돌이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도 나올 정도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측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상황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장에 남북 관계에서 좀 주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상식적인 차원의 그 제안, 조언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상호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의 틀은 벌써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쓰든지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 환경 구축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미 제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적 그 역학관계 속에 윤석열 정부가 자신을 한 축에 온전하게 세움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가 극단화되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라든가 또 핵고도화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북한 비핵화를 이 대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이전에 북한의 핵무장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의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의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한반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기하거나 유보하는 그런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전쟁 위기를 더 심화시켜가고 확산시켜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 소위 한미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공조를 통해서 소위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를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그 안보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소위 민의 생명안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소위 한반도의 민과 자연의 생명의 안전을 파괴시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나타난 그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의 모습, 평화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대화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참상인 한국 전쟁의 종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정치학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정치적 선언일망정 종전을 선언해야 되고, 또 종전 선언과 동시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평화협정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위 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권자인 민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통일하는 과정에 혹은 통일 이후 시대에
남북의 사회적 통합의 큰 토대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북미 관계의 정상화, 북일 관계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돼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분단 체제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여러 많은 요인들, 이제 뭐 지금 자꾸만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차원의 그런 공조라든가 이런 체제들을 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 안보 체제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임시 평화 체제를 사실은 열었던 것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될 것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그런 공조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여정을 열어가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의 강요와 장군들이 따라야 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현 정부가 제가 이제 외교부 통일부 이런 데 출입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쭉 보면은 뭐 비핵화 이런 게 잘 먹히지를 않고, 또 뭐 유엔 무대 같은 데서도 뭐 압박이 쉽지가 않고 하니까 결국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인권 문제 이슈화를 최근에 많이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의 이슈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제 의장님께서는 먹회도 하셨고 북한 인권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종교의 자유 문제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예, 전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세계의 평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심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 역시도 그런 관심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북한 인권을 접근하는 그 정치적 의도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인권을 강조하시는 그 나라들이나 단체들이 대북 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민내 인권을 더 억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우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북한 인권의 문제를 이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에서 얘기하는 인권의 시각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 인권의 문제가 저는 그 북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소위 이 망신주기식의 그런 접근을 해서 북한 정권을 굉장히 악의 정권으로 그렇게 이미지화해내고 결국은 북한 정권의 어떤 몰락을 전국적으로 유도해내는 그런 심리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평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첫 번째는 뭐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소위 북한 사회 안에서도 이 전쟁의 정치학이 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인민들의 생명의 안전 또 복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국제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인민을 위한 소위 인민 대중 제일주의에 근거한 인권 문제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